자, 반갑습니다. 네,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요? 정원 공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갖고 중점을 줘야 되나요? 정원 만들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정원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쁜 정원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5가지 중요한 관점을 잡아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면서 우리가 예쁘고 가성비 있고 합리적으로 멋진 조경을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정원 만들기, 예쁜 정원을 꾸미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현장에서 다양한 정원 공사를 진행하고 조경수를 관리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한 현장에서 느끼고 배웠던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이것만 알아두면 좋은 정원을 가성비 있게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무조건 저렴한 정원이 좋은가? 무조건 비싼 정원이 좋은가? 무조건 웅장하고 화려하고 큰 정원이 좋은가?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정원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첫 번째 요인이 뭘까요? 원하는 분위기를 먼저 이미지화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모방이라고 하죠. 다른 데에서 정원을 만들었던 걸 보면서 우리 집에 정원을 만들었을 때 좋겠다. 우리 집 앞마당이 어느 정도 규격이 되고 우리 집 앞마당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판자형인지 L자형인지 그 장소를 파악하면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예쁜 정원도 그 정원에 어울리는 정원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지를 먼저 연상하고 나서 이 이미지에 맞게끔 우리 정원에 보탬이 되고 우리 정원의 맞춤형으로 구성이 가능한지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로 분위기 조성을 휴양지 같은 분위기로 하든지 모던스러운 세련된 느낌을 하는지 자연 친화적인 숲속 감성을 표현하든지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의 그 구성 요소가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에서 어떠한 컨셉으로 구성을 하고 나무의 품목과 그리고 조경수의 구성 요소, 그러면서 그 스타일, 휴양적인 분위기냐 모던적인 세련된 느낌이냐 자연의 친화적인 숲속 느낌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이 주택 정원이냐 아니면 상업적인 정원이냐 아니면 공공적인 정원이냐, 그래서 조경을 형성할 때도 정원을 만들 때도 그리고 우리 집 앞마당이냐 아니면 휴양의 다목적 성격이냐에서 따라서 많은 것이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원하는 분위기를 먼저 이미지와 그것을 연상하면서 구성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쁘게 구성할 때 모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집 정원을 만들 때 크고 웅장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가성적이면서 모던한 스타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세련되면서 세라믹하게 갈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우리 집에서 아니면은 우리 집 앞마당에서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조경의 구성과 그리고 실내의 구성이, 식물의 품목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정원을 예쁘게 만든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요. 사후 관리가 얼마큼 중요시 여기느냐, 그리고 내가 사후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쁜 정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폭삭 내려앉는 기후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 품목의 조경수를 심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하면서 내가 키우고 관리하고 숙달할 수 있는지도 파악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철 식물이라든가 철쭉, 해양목, 홍가시, 동백나무, 사철나무, 편백나무, 야자수, 정말로 많은 조경수들이 있습니다. 느티나무도 있겠죠, 벚꽃도 있겠죠. 많은 조경수도 있지만 그 구성을 예쁜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식물이 컸을 때 그리고 조경수가 웅장하게 클 때 감당할 수 있는 조경 관리가 잘 되는지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쁘기만 한 식물,
예쁘기만 한 조경수보다 내가 오래 돌볼 수 있는 조경수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들은 공간의 기능과 동선을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주택 앞마당에 내가 들어가는 동선에서, 그리고 주택을 처음부터 시공하고 처음부터 설계했다면 준공나무라는 게 있어요. 주택을 처음에 지었을 때 필수적으로 조경수가 들어가야지 준공 필증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 도면에 분명하게 조경수를 어디다 심어라, 몇 주 심어라, 그리고 높이는 얼마큼 해라, 파이는 얼마큼 해라, 이렇게 건축 설계사에서 딱 규격화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격이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본 틀에서 우리가 요래도 변형하고 저래도 변형하고 하면서 인테리어죠. 그리고 플랜테리어죠. 그리고 내가 시공하면서 내가 관리하기 쉬우 용이한 것들, 그러면서 우리가 봤을 때 휴양지 느낌이 나도록 편안한 휴식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조경을 꾸미는 앞마당을 정원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입구 근처에 큰 화분을 이동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앉아있는 공간의 주변에 낮은 식물들을 위주로 배치하는 이유도 느낌이 좋다는 것이죠. 조경은, 정원은 인테리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평탄화 작업을 하고 평면도를 그려보고, 그리고 입체감 있게끔 미리 설계를 해 나가서 미리 구성을 해 봐야지만, 그래야지 정말로 우리 집에 맞는, 그리고 우리 건물에 맞는, 우리 공간에 맞는 조경수가 정말로 예쁜 정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주 광범위한 조경이 아니고 아주 광범위한 정원이 아닐지라도 조그마한 텃밭을 꾸밀 때도 우리가 꽃을 위주로 봄꽃을 심을 것이냐, 아니면은 사철나무들로 심어서 상시 푸른 조경수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스타일로 가게 되면은 자갈 조경도 있을 것이고요, 잔디 조경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잔디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자갈을 놓았을 때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요소들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셀프 시공으로 가게 됐을 때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서 고려할 때 업체와 미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미지화해서 업체를 선정했다면 그 업체하고 미팅을 할 때 나는 이런 정원을 원하고, 내가 이 정원을 만드는 목적이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그러면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수용은 나중에 얼마나 클 것인가, 그리고 목적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진과 그 예시와 모방을 하는 그 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중요하겠죠. 중요한 거는 나의 예산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예산을 정해놓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물을 선택하고 나무를 선택하고, 그리고 조경수의 그 길과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길을 구별하면서 이쪽은 조경수 길이고 정원을 만드는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이쪽에서 안식처를 바라보는 휴양지 느낌으로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전원주택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리고 베란다 정원이 되겠죠. 그리고 옥상 정원도 되겠죠. 그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야외 조경이냐 실내 정원이냐 실내 조경이냐를 다 고려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 예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조경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정하지 않고 고려한다면 정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경은 크면 클수록 비용이 많이 되고 시간이 길면 길수록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제 노무비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요. 나무도 저렴한 나무가 있고 큰 나무가 있고 비싼 나무가 있겠죠. 소나무 한두 그루만 심어도 몇백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나무들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같은 벚나무라도 수용이 얼마큼 형성되느냐, 같은 소나무라도 오엽송이냐 삼엽송이냐, 그리고 일반 소나무냐, 그리고 흑송이냐 해송이냐에 따라서 금액도 천차만별로 나눠지기 마련입니다. 작은 정원 같은 경우에는 철쭉을 심느냐 해양목을 심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구성 요소가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저렴한 게 좋으냐, 아니면 무조건 비싼 게 좋으냐, 아니면 무조건 광범위하고 화려하고 큰 조경이 좋으냐, 빽빽한 조경이 좋으냐, 실내냐 실외냐에 따라서 아주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체화된 이미지와 모방할 수 있는 사례들.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세 번째
번째, 업체 선정이냐 아니면 셀프 시공으로 가느냐. 네 번째, 예산을 잘 선정하느냐. 그리고 내 예산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경을 잘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 범위가 공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무차별적으로 크고 많이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나한테 맞는 정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정말로 합리적으로 잘 구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식물의 예산도 있을 것이고요, 화단의 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예산도 있기 때문에 셀프 시공을 했을 때 여러모로 하나하나 다 따져볼 것도 따져보시고, 업체 선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업체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가 있겠죠. 그런 업체들마다의 잘하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하고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업체들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집에 맞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끝으로 이렇게 5가지의 고려사항을 잘 고려해서 만든다면 정말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내한테 맞는 안성 맞춤의 예쁜 정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의 생활에 맞춤형으로 정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 원칙과 이 5가지 방법을 지킨다면 누구나 만족스러운 실내 정원을 만들 수가 있고요, 누구나 만족스러운 실외 정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만족스러운 실내 정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식물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원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